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스탠포드 대학의 제레미 어틀리 교수가 제시한 AI 협업에 대한 건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죠. 단순히 AI를 검색 도구처럼 쓰는 수준을 넘어서요. 진짜 AI 전문가나 대학 교수처럼 AI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로 끌어내는 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AI를 단순 검색창이 아니라 진짜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서 생산성, 그리고 창의성까지 확 끌어올리는 비결, 같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AI의 그 강력한 능력을 제대로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구글 검색창 쓰듯이 그냥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한테 단답형 질문 던지고 끝, 이런 식이죠. 익숙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AI 능력의 정말 작은 부분만 쓰는 거거든요. 이런 익숙함이 오히려 더 깊은 수준,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의 AI 활용을 좀 가로막는 면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AI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 이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 봐야 한다. 음, 이 생각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틀리 교수도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결과물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팀 동료가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좀 아쉬워요. 그럴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고 피드백 주고 코칭하잖아요. AI한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요, AI가 업무 속도를 한 25%, 그리고 결과물 품질은 무려 40%까지 높일 잠재력이 있다고 해요. 와, 40%나요? 네. 그런데 실제로 AI 협업으로 의미 있는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는 전문가는 1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10% 미만이라니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실현 격차, 리얼리제이션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AI를 그냥 도구로만 보는 태도,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전문가 수준의 활용은 이 인식 전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실현 격차를 줄이는 방법, 어틀리 교수가 제안하는 것 중에 좀 뜻밖이었던 게 손가락 대신 목소리를 써라, 이거였어요. 아,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키보드로 치려면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넣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목소리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AI한테 넘겨버리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생각이 나온다. 이게 참 재밌었어요. 네. 머릿속 생각을 바로 말로 꺼내면서 AI랑 같이 다듬어가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식과도 비슷하고요. 아, 그렇네요. 어틀리 교수 본인도 동료랑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그냥 AI에게 던져주고 40분 만에 글의 전체적인 개요, 뼈대를 잡았다고 하니까요. 40분 만에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AI가 자기 사용법을 스스로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전문가처럼 AI를 빠르게 배우는 지름길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유용한 팁인데요. 예를 들어 AI한테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AI 활용 전문가입니다. 제 업무 방식과 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씩 던져주세요. 아, 질문을 해달라고요? 네. 그래서 제 업무에 AI를 적용할 명확한 방법 2가지,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방법 2가지를 제안받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AI한테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오. 이렇게 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술 배경이 전혀 없는 국립공원 관리인이 이런 식으로 AI랑 대화해서 45분 만에 서류 작업 자동화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45분 만에요? 그 관리인이요? 네. 근데 그 도구가 앞으로 연간 7,000일치의 노동 시간을 절약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7천일. 비전문가도 정말 전문가급 임팩트를 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관점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생산성 말고 창의성 쪽은 어떨까요? AI가 그럴듯한 결과물을 너무 쉽게 뚝딱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인간의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어틀리 교수는 창의성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여전히 처음 떠오른 생각 그 이상을 해내는 것. 이게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 이상을 해내는 것. AI는 그럴듯한, 다시 말해 평균적인 결과물은 정말 빨리 만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창의성은 AI와 협력해서 결과물의 양과 다양성을 확 늘리고
그 속에서 이거 괜찮네?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양과 다양성 속에서 찾는 거군요. 네, 실제로 AI를 그냥 도구로만 취급했던 그룹은 창의성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진짜 팀 동료처럼 대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심지어는 AI야, 나한테 질문 좀 해봐. 이렇게 요청하는 상호작용. 이게 창의성을 높이는 열쇠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 10개를 던져봐야 할까라거나 더 나은 답을 위해 내가 뭘 더 줘야 할 것 같니? 이렇게 묻는 거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동료랑 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AI란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역할극까지요? 네, AI한테 상대방 역할이랑 예상되는 심리 상태 같은 걸 설정해주면 AI가 그 역할을 맡아서 연기해주고 실질적인 대화 연습을 도우면서 피드백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사용자가 어떤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AI로부터 남들과는 다른, 즉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끌어낸다는 점입니다. AI는 누구랑 협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 거죠. 결국 AI를 사용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함께 일한다. 마치 팀 동료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의 잠재력을 그 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틀리 교수 본인도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책을 막 출간한 직후에 챗GPT가 딱 등장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AI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교수 본인도요? 네, 전문가조차도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인간적인 대화를 흉내내고 심지어 사람의 심리 프로필까지 만들어서요. 우리가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소통의 순간들, 예를 들면 어려운 대화 같은 것들을 기계화 연습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미래의 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기술 발전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